이야, 이거 뭐야? 월드컵 왜 이래 이거? 왜? 뭔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 아니,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일본이 독일을 이기고 이번 월드컵 왜 이러는 거야? 맞아. 이번 월드컵이 이변이 많이 일어나긴 하더라. 이런 걸 보고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하잖아? 언더독이 강팀을 이기면 그 짜릿함이 장난 아니지. 맞지. 약팀이 기적처럼 강팀을 이기는 그 순간 보고 있으면 짜릿해지지. 그런데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라 예전 월드컵에도 짜릿했던 언더독의 반란들이 있었던 거 알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궁금해? 그건 오늘 검색해볼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 아, 거참 궁금하네. 빨리 검색해보자. 지금이야 당연히 강팀처럼 생각하지만 크로아티아는 사실 축구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 중 하나야. 그래? 그건 몰랐네. 왜 축구 역사가 짧아? 유럽 국가들은 웬만하면 다 축구 역사가 길잖아.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자체가 1992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국가였거든. 국가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크로아티아 자체의 축구 역사는 굉장히 짧은 편이었지. 그럼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화려한 축구 역사를 만들어낸 거야? 크로아티아가 짧은 축구 역사에도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유럽의 강팀 중 하나였던 유고슬라비아의 뒤를 잇는 팀이었기 때문이야. 다른 유고슬라비아계 국가들, 세르비아나 보스니아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축구 강팀에게서 독립을 했으니 당연히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네. 저번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준우승도 굉장한 언더독의 반란이었지만 1998년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한 크로아티아의 4강 진출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 첫 출전을 한 월드컵에서 바로 4강으로 올라갔다고? 물론 다보르 슈케르나 로베르트 프로시네츠키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지만 아직 독립전쟁의 여파가 남아있었고 월드컵 첫 출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돌풍을 일으킬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대진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나? 전혀 아니었지. 16강에서 하지의 루마니아, 8강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만나는 등 죽음의 대진운을 모두 이겨냈어. 그렇게 강한 팀이었는데 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거야? 아쉽게도 4강에서 개최국 지단의 프랑스를 만났거든. 그래도 3, 4위 결정전에서 거스 히딩크의 네덜란드를 이겨 3위를 차지, 축구계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렸지. 근데 크로아티아는 강할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진짜 언더독의 반란은 없나? (2002년) 한국의 4강 신화 이전 아시아 변방의 팀이 8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는 걸 알아? 한국 말고도 아시아 국가가 8강까지 간 적이 있었나?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많을 수밖에 없지만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무려 북한이 8강에 진출한 적이 있었어. 북한이? 그건 정말 몰랐네. 지금도 월드컵 진출이 어려운 약체팀인데 8강을 갔었다고? 물론 그때 월드컵은 16개 팀이 출전해서 16강 없이 바로 8강이긴 했었지만 어찌됐건 1966년의 북한만큼은 세계에서 축구를 8번째로 잘하던 나라였던 거지. 아무리 그래도 대단한데? 같은 조에 약팀들이 많았나? 당시 북한은 1962년 월드컵 3위였던 칠레, 최고의 골키퍼 야신이 이끌던 소련,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조였어. 말 그대로 죽음의 조였지. 어떻게 그런 죽음의 조를 뚫고 올라온 거야? 1차전 소련전은 아쉽게 3대0으로 패배했어. 그런데 당시 잉글랜드 뉴스 기사를 보면 사망자가 안 나온 게 다행이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치열했던 경기였어. 피지컬적으로 훨씬 위에 있던 소련 선수들이 많이 거칠게 플레이했나 보네. 소련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을 거의 팼다고 봐도 됐을 정도로 엄청 거칠었는데 북한 선수들은 기죽지 않고 열심히 뛰었지. 그리고 다음 상대가 이탈리아에게 패배하고 도끼가 잔뜩 오른 칠레였어. 둘 다 1승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북한은 기적적으로 무승부를 만들어내었지. 8강에 진출하려면 무조건 1승은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설마 이탈리아를 이긴 거야? 마지막 상대였던 이탈리아는 당연히 맹공을 펼쳤지만 북한의 선수들은 정말 전력을 다해 수비를 해냈고 전반 42분
결국 북한은 한 번의 역습을 마무리 지어 1대 0을 만들어낸 거야. 약팀은 철저히 수비하고 한 번에 역습을 해내는 게 정석이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 게다가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고 북한이 잘했다고 볼 수 있네. 결국 북한은 어렵게 얻어낸 점수를 끝까지 지켜냈고 이탈리아를 꺾는 짜릿한 언더독의 반란을 성공시켰지. 이 승리는 아시아가 월드컵에서 얻어낸 첫 승리였어. 이야, 아시아의 첫 번째 승을 이탈리아를 상대로 얻어내다니. 내 인생 살면서 북한이 멋있어 보이긴 처음이네. 물론 8강에서 에우제비우의 포르투갈을 만나 패배하긴 했지만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3골을 넣으며 저력을 보여주고 월드컵을 마무리 지었어. 북한도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보여줘야지. 우리나라가 보여준 언더독의 반란은 물론 독일을 꺾은 카잔의 기적도 있었지만 그건 딱 한 경기였잖아. 역시 우리나라 축구의 전성기 하면 당연히 2002년 4강 신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4강까지 갔나 싶어. 한국이 4강을 간 이유를 홈 어드밴티지다. 심판이 한국에게 좋은 판정만 내렸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의 4강 신화는 명장의 지도, 선수들의 실력, 뚜렷한 목표의식, 응원단의 열기, 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 홈 어드밴티지라는 이점들이 모두 완벽하게 맞물린 팀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나의 완벽한 성공 사례라고 보면 돼. 맞아. 홈 어드밴티지 이점으로 모두가 축구를 잘할 수 있으면 남아공이나 카타르도 16강 갔어야 맞는 거지. 심지어 한국은 대진운도 정말 최악이었어. 조별리그에서는 포르투갈을 만나고 그 뒤로는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대로 만났었거든.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여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대로 만나는 건 피하고 싶을 정도니까 진짜 최악의 대진운이었네. 물론 이탈리아 측에서 오심이 심했다고 말하긴 하지만 비에리가 팔꿈치로 김태형의 코뼈를 가격하거나 토티가 팔꿈치로 김남희를 찍은 장면을 보면 우리나라 또한 여러 오심으로 피해를 봤으니 결국 동일한 피해를 봤다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오심 논란들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강팀들이 한국 같은 아시아 팀을 당연히 이겼어야 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 2002년 한국의 4강 신화로 세계 축구팀들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어 월드컵에서의 절대적 약팀은 없어지게 되었고 강팀이 약팀에게 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지. 북한이 아시아 첫 번째 승리를 이끌었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활약을 보여준 거네. 한민족은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아. 공은 둥글다. 축구계에서는 유명한 명언이잖아?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든 튈 수 있다는 걸 마치 약팀이 강팀을 예상치 못하게 이기는 모습에 비유한 명언이지. 축구 변방국인 우리나라에도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것처럼 세계 축구의 변방인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한 언제든지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EPL 득점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 있었어? 인구 5천만 명 아시아의 자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최고 축구 리그 득점왕도 나왔는데 월드컵 우승은 못하겠어?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언제나 약체다. 괜히 혼자 기죽지 말고 언제든지 언더독의 반란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열정적으로 축구를 봤으면 좋겠어. 맞아. 공은 언제나 둥근 거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검색해보자고. 인사하자. 지금까지 나레이션을 맡은 닉냄 전 마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